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 창극은 가장 전주다운 곳에서 펼쳐지는 가장 전주다운 공연으로서 2012년 해같은 막패를 발같이 드러내고를 시작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확장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주시의 대표적인 상설 공연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한소리를 중심에 두고 전주의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 상극의 형식으로 새롭게 창작하여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 전주만의 정서와 흥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 제공하는 상설공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연해가지고 총 7개 작품을 선보였고요. 총 8개 작품을 선보였고요. 올해 오나토끼 아니오라고 해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한소리 수군가를 중심에 두고 창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나토끼 아니오 작품은 21년도 창작 초연으로 초연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객과의 만남이 제한되었습니다. 매우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어가지고 올해 새롭게 각색 및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께 신선한 작품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전주문화재단 최학기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마당 창극은 수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했고 아시다시피 관련한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밀도 있고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 마당 창극은 또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 문화나 연이나 공연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전주시의 마당 창극만큼은 시작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역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성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마당 창극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이게 성장의 발판 사다리가 돼서 또 다른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또 다른 지역에 좋은 인력이 양성이 돼서 전통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그런 중요한 화발의 역할도 마당 창극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마당 창극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하고 밀도 있게 저희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더욱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노은현 국장님께 특별히 또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당 창극의 성전시 문화체육관광부 노은현 국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문화체육관광부장 노은현입니다. 오늘 마당 창극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마방자 전라감사 길들이 그 전에도 전주 직원으로서 몇 번의 참고를 받지만 작년에 우마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봤을 때 굉장히 좀 뭔가 새롭고 뭐랄까 전주에 딱 어울리는 그런 마당 창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며 식구들이며 전부 다 와서 보게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군가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마당 창극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예산 지원이 또 탄탄하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공연은 저희 대표이사님께 맡기고 저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작진을 대표해서 올해 마당 창극 연출 맡으신 정동 연출님의 이 마당 창극 오나토끼 아니오는 2021년도에 야외 극장이 개관하면서 개관 기념 공연으로 그때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공연이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를 많이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그 작품을 좀 올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재단 측의 의사가 있어서 저도 그때 수군가를 올리면서 발견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관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기꺼이 달려와서 공연을 재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이 이번에 좀 전주 마당 찬극의 발전에 있어서 좀 하나의 좀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PT 자료를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마당 찬극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저희는 전통 판소리 순가의 사설과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속에서 어떤 현대적 그 에너지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 판소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속에서 현대적 에너지를 좀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전체적인 그 디자인은 그 대신 굉장히 좀 모던하게 갈 생각입니다. 무대, 의상, 그리고 배경음악, 그리고 소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대인들의 미적 감각에 좀 더 다가가서 나름대로 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조금 좀 수군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수군가를 대체적으로 동화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읽은 것이 전부 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수군가 자체의 그 속성들 그리고 수군가를 창작한 창작자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여정을 좀 깊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토끼 그 수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계층과 계층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 교류의 문제, 그리고 인식의 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별주부와 토끼를 통해서 그 수군가가 가지고 있는 세세한 사설의 깊이를 좀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학적 에너지와 철학적 에너지를 좀 드러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좀 그 토끼가 이제 산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산중을 함병루 주변으로 이렇게 삼아서 약간 그 전주에 있는 관객들도 그렇고 또 전주에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들로 하여금 여기가 그 산중이 전주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전주에서 난 토끼가 지혜롭게 수궁에 가서 어쩌면 그 궁지를 이기고 살아 돌아오는 에너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그 관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기, 그 다음에 안무, 그리고 무대, 조명, 모든 스텝 기능들을 활용해서 좀 그런 데 초점을 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봉선 안무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안무 오난토끼 안무의 기본 테마는 전체적으로 신체 협착성을 가지고 부채를 이용한 움직임의 변화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타이틀로는 보이는 소리, 그 다음에 들리는 춤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소리꾼들이 그냥 소리의 달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인 우리의 사설을 가지고 전체적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춤이라기보다는 전체를 활용하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내가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창극 지역에 있는 소리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해봤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흡과 그 다음에 움직임 자체의 소리가 그냥 하나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라는 것 따로 소리 따로가 아니라
움직임 이꼬르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 관객들한테 어려운 사설을 넘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움직임의 범위를 넓히는 것, 그것이 저희 첫 번째 이 공연의 모토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리듬을 같이 얹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소리꾼들이 그냥 서서 소리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리듬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단을 어떻게 지금의 현대적인 대중성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판소리꾼과 배우들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마지막 디테일까지, 그 다음 관객과 그냥 무대 안에서 있는 소리꾼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하는 리듬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 다음에 스타가 좀 탄생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연주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설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려고 구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종 배우님, 저희 관람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네. 올해 공연을 임하는 각오나 한마디 우선 제가 2021년도에 그 토끼역으로 처음에 좀 창극을 좀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팬더믹이 너무나 강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늘 안고 있다가 올해 또 다시 한다고 해서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또 이것도 전주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임했던 방식은 아무래도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느 한 인간의 이런 모습을 또 토끼에 좀 이입을 시켜서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그 토끼라는 역할 자체가 또 서민들을 또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좀 접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배계층과 또 피지배계층의 이런 또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들을 통해 극대화해서 통쾌함을 좀 자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육지와 수궁, 그리고 수궁과 육지, 이런 또 반복적인 또 구조를 통해서 관객들이 또 긴장감과 또 흥미를 또 가지고 저희 공연을 또 지켜보셨으면 아무래도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저희가 사실 여기 이 역할 중에 사람이 없어요. 네. 과연 이 배우들이 의인화를 하는데 이 동물이나 물고기들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 여기에 또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에 드는데 그 병에 드는 그 근거가 사실은 새로운 인전을 짓고 온갖 그 수신들을 모아서 주야로 술파티를 벌려서 그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좀 성을 구축하는 장소, 이런 의미로 좀 무대를 보시면 약간 그 벽돌형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사실은 수군가 그러면 토끼와 자라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이 공연의 근본적인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용왕이 궁전을 새로 짓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궁전 이름이 영덕전이거든요. 그래서 영덕전을 짓고 영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영덕의 일은 안 하고 주야로 술파티를 벌여서 그 음탕이 그 뼛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어쩌보면 수군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용왕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그 도사가 나타나서 토끼의 간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 토끼의 간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 이 공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영덕전이라는 것이 정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정사를
등한시했을 때 어떠한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구조물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지금 무대를 좀 형상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되고, 다만 그 구축하는 건물이 실제로 어떤 건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을 좀 관객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조했습니다. 6년째 정동에서 적벽을 올라가는데 사실 그때 모든 배우들이 이름도 없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성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무대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관객과 만났을 때 팬덤이 생기면서 팬들이 그들의 열정을 알게 되고 사설을 공부하게 되고 전체 문화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전주에서도 그런 바람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초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젊은 그 창극인들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뭔가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새로운 형식의 작업들을 자꾸 접해보는 거.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구조에 대한 형식들을 많이 접해보는 거. 그래서 이들 안에, 전주 안에서 그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이어도 기획이 안 되면 그건 알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개인적인 그 플레이어들도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호흡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스타가 탄생 사례 있는지 한번 질문. 여기 전주에서는 제가 오래 활동한 게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지금 활동하는, 지금 이번에 공연하는 최경수나 이런 분들도, 소장 이런 분들도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울로까지도 진출하고 여기에서도 또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스타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젊은 소리꾼들과 뮤지컬 여기 전주에 있는 분들이 이 소리에 대한 질감을 다양하게 해석해내는 연습, 그것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연주자님과 저희가 했던 형식들이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라는 현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현대의 리듬을 탈 수 있는 호흡들, 그 다음에 장단을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연습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실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마감창극은 12년도부터 진행되면서 12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까지는 지역의 명인 명창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감창극이라고 하는 이 상설 공연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정착을 통해서 지역민들, 관광객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하나의 탄탄한 구조를 갖추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 17년도부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술인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점점 없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우석대학교도 통폐합하고, 원광대학교, 전주예고도 이제 그 국악 전공이 아니라 국악 전공자만 이렇게 배출하는, 점점 없어지는 사례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순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예술인들로 정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국립에 가신 정민영 선배, 이런 마당창극을 통해서 배출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박현영 배우, 몰입에 들어갔던 이런 배우들이 지역을 위해서 다시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기관에 입직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또 예술인들을 성장시키는 이런 사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당창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등용문 같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창극을 통해야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스타성, 지금 말했던 이렇게 예술인 명창이 아니라 그 밑에 반열에서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가 탄생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JTBC 최유선 기자라고 합니다. 정호홍 감독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상극이나 여러 전통적인 예술들을 할 때 현대적 요소를 가미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그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건지, 어떤 요소를 고려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그 수가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제 어떤 계층의 문제, 그다음에 권력의 문제,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런 데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시대를 어떤 한정짓지 않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보편적인 문제라는 지점을 좀 중심을 두고 저희가 펼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관객들은 무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어쩌면 그런 콘텐츠들을 매우 좀 현대적인 것을 요구하거든요. 미적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표현 양식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안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대무용을 도용한 것은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보면 그 판소리에 있는 발림을 확대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현대무용을 접목시킨 것이지 그것을 독립적인 두 개를 접목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적인 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미학을 전달할 수 있고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어쩜 그러한 기술적인 면들을 좀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객들도 그것을 통해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원액과 같은 에너지들을 좀 나누어서 분류해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좀 결과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하면 토끼가 아니잖아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수국가에 보면 아주 디자인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주부가 산에 와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으려다가 그 토끼를 찾으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호랑이가 너 누구냐 하니까 너 자라탕이나 좀 먹어보자 하니까 난 자라 아니요 그럽니다. 또 토끼가 수궁에 가서 너는 누구냐 하니까 너 토끼냐 하니까 토끼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미있게도 별주부도 이제 산중에 와서 난 주부 아니 자라 아니요. 토끼는 또 수궁에 가서 난 토끼 아니요 하는 이렇게 저 디자인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궁지에 몰려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한 두 객체가, 그러니까 자라와 토끼가 서로 공국에 물려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거부해보는 것에서 어쩌면 좀 통일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서로의 처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가라는 것이 제목이 토끼전도 있고 수군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토끼가 자기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도 그랬듯이 그 본능적 거부가 끝이 아니다. 그럼 자기의 본능적 거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하고 극적인 상황에서 지혜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초점, 요것을 좀 잘 관객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본능과 이 본능적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 토끼를 통해서 좀 마지막에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토끼가 수궁에서 돌아오고 나서 또 한 번 걸립니다. 독수리한테. 독수리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수궁에서 살아온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사 중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에 관객들한테 좀 이 토끼의 의사 중치를 이렇게 좀, 나눠주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적 거부를 하는 것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는 뭐 정호공 아니요, 나는 뭐 누구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 지혜를 좀 발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했습니다. 홍보 잘 해서 우리 마당 창극이 수도권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지속 가능한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